자, 두 번째 주제는요. 지금 내가 내 자본을 어디에 세팅을 해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연말에 큰 게 한 방 옵니다. 뭘까요? 바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게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 총선에 아주 주된 자료고요. 예,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죠. 빠르게 가자고. 예, 특별법에 대해서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권 들어서 신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거의 4번이 나왔어요. 문서에.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하면 언제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프리미엄 반영이 안 돼 있고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오는 순간 개눈 감치듯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계속 얘기를 드렸죠. 8개월이 더 됐죠. 작년 연말부터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1기 신도시 분당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또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도 가격이 좀 올라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특별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시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4년이 대격변의 시기가 올 거라고 전 봐요. 특히 대격변의 시기가 어디에 오냐면 분당에. 분당은 24년에 다 정해질 거예요. 24년에 뭐가 정해져? 시범단지가 정해질 겁니다. 굳이 국토부에서 발표 안 해도 시범단지가 미리 윤곽에 나올 거예요. 자, 업습님, 취득세가 좀 풀려야지 1기 신도시 투자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사람은 항상 머리를 써야 됩니다. 취득세를 피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당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오프라인 특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면 무릎을 탁 치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투자자들, 실전 투자자, 투기꾼들 이런 방식을 이용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머리 기가 막힌.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싸게 투자 못하고 좋은 자리 투자 못해요. 남들이랑 똑같이 할 거면, 줄 설 거면 남들보다 크게 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뒤에서 줄 서서 더 많이 돈 주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 유튜브도 말씀드리고 특강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연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특히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회색지대야. 지금 여당하고 야당은 서로 흑이야 백이야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서로 이 DMZ처럼 공동으로 보는 데가 있어. 회색지대가 있어. 그게 바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먼저 발표했잖아요. 모든 정책을 막아서던 민주당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1기 신도시 노후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다. 이게 좀만 지나면 생활안전 문제도 치닫을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이 앞장서서 연내 통과시키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면제, 그리고 용도 변경 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두 개는 뭐예요? 속도예요. 속도. 빨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사업성을 올려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원래 재건축이 안 되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되는 도시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자, 인생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강남의 존재도 몰랐고, 옛날 성동구 자리, 최초의 신도시 강남이 나올 때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몰랐잖아요. 나온다고 했을 때, 처음 나왔을 때도 어땠어요? 그냥 멍 때렸지 뭐. 기회 놓쳤어요. 그 다음 뭐예요? 분당 나왔고, 또 멍 때리고 놓쳤죠. 계속 놓칠 거냐 이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신도시에서 눈을 떼야 돼요. 지금 나오는 3기 신도시, 그리고 3.5라고 해야 할게요. 이제 4기 신도시 지을 땅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3군데 발표한 지역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없어, 수도권에. 택지 개발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문재인 정권 때 다 썼단 말이에요. 남아있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기 신도시는 없어요. 이 땅도 없지만, 두 번째로는 인구가 더 확장되는 시기에 우린 살고 있지 않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확장되는 시기가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면서 컴팩트해지면서 오히려 고밀 개발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주요 지역, 중심 지역, 신축이 몰리는 지역에 돈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금 3기 신도시를 쳐다도 봐선 안 된다. 젊은 분들도 지금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은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유령도시 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인프라가 있고 이미 시대를 대표했던 동네들, 강남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들, 용산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들, 노선이 이미 있는 데들, 차후에 해준다고 하는데 말고 지금 긴밀하게 이미 있는 곳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신도시 쳐다도 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걸 봐야 돼요. 사실 이게 진짜 신도시예요. 이건 가짜 신도시야. 진짜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미래를 가늠해야 됩니다. 자, 지금 꿈나무 언어치료님들도 뭐 부천 3번 1기 신도시들 얘기하는데, 중동이나 뭐 3번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여러분 자본이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세요. 지금 뭐, 초상급지 아니면 금액 차이 그렇게 많이 뭐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팔고 사면서 6,000골단 하면 돼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세요, 지금. 이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그 차이 금액 돈도 아닙니다. 안 갈아탄 게 문제지. 그만큼 1기 신도시가 중요하다는 거 지금 재초 강조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 보는 모든 분들은 어줍지 않은 투자처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만 보시면 돼요.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딴 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시기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취등록세도 문제고 규제 여전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가율이 40%라는 거는 여러분 전세가율이 10% 뭐 이상 넘어가면서 뭐 강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뭐 돈이 계속 사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내면서 와 역시 나중에 뭐 10년 지나면 강남은 더 오를 거니까 전세가율 10%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갈만치 갔다는 소리예요. 40%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은 여러분 선수면 깨달아야지 60% 봐야 돼요. 60% 이게 투자하기 좋은 거예요. 뭐 갈아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 60% 정도 돼야지 뭘 투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강남은 40% 이하예요. 이하.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에 지금 적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차후 사이클에서 신축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투자는 딴 거 없어요. 투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다?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건 뭐예요? 정보는 다 노출되어 있는데 뭘 싸게 사. 그죠? 근데 생각지 못한 것들은 싸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새로운 개발 호재, 그리고 이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이랬을 때 특별법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법 나오면 그 땅에다가 거저 돈을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용적률이 올라가면 일반 사업성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돈을 그 땅에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간적인 저평가인 거고 지금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먼저 알아봐야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보시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1기 신도시 개요와 용적률. 이건 국토부 자료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용적률로 보면은 일산이 제일 좋죠. 근데 사업성으로 보나 네임밸류나 보나 분당이 최고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병촌이나 삼본,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이제 용적률 올라가지고 재건축 추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진행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공공기여가 중요하거든요. 공공기여.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그냥 공짜로 해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늘어난 용적률에서 공공에 얼마나 기여할 거냐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서울에 역세권 시프트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50% 용적률 가져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져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가 문제다? 추가 분담금은 제가 볼 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확률이 높아. 물론 안 나온 단지들도 있겠지만 용적률이 이미 분당에서도 200에서 뭐 220 정도다? 그럼 추가 분담금 나온다고 봐야지. 그랬을 때 평촌, 3번, 중동에 있는 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실 거냐 이거야. 내실 거냐 이거죠. 물론 뭐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동의를 걷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그랬을 때 대동단결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분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이 굉장히 특별법만 통과되면 빠르게 갈 것이고 일부 단지는 목동이나 상계를 넘어선 만큼 추월하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미래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나, 속도, 돈이 되는 속도, 아파트 되는 속도 아니에요. 돈이 되는 속도로 보나, 들어가는 투자금으로 보나, 돈으로 보나. 투자하기 제일 좋다 이거야. 지금 어떤 투자 종목보다 좋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벌써부터 얘기 나온 건 뭐예요? 일기 신도시가 이제 30년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따지잖아요. 30년 이상 된 데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6.5%, 0.2%, 5.2%,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25년에서 30년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자, 근데 이게 한 5년만 지나면 다 일로 갈 거예요. 5년만 지나면 일로 갈 거예요. 이거 기사가 좀 극악으로 뽑았어,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극악으로 뽑았어요. 지금 시점으로 그렇지. 그래서 특별법도 뭐예요? 노후계획도시가 왜 30년이 아니라 왜 20년으로 했을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이러면 뭐 시작도, 뭐,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근데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이게 거의 이제 새빨개질 겁니다. 예, 여기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기 신도시에 이 연안, 요런 걸로 집중하는 게 보다는,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정책은요, 뭐, 서울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에요. 이거는 진짜 파격 오브 파격 정책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자,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 많죠. 자, 추진 체계는 이제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수립해서 특별 정비구역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각종 특례와 지원을 주는데,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이거 통과 못해서 서울도 난리잖아. 빠꾸 계속 빠꾸 맞잖아요. 근데 공공성을 확보하면 면제를 해준대. 이 공공성 빡시겠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70% 공공기업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면제된다라는 거는 속도면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당은 벌써 추진준비위원회가 75% 동의율을 확보한 데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쾌속이야, 쾌속.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 그냥 엄청 빠르게. 두 번째, 토지 용도 변경. 네, 그리고 용적률 상향해서 토지 용도를 뭐 준주거로 올린다든 3종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또 특례로 줘서 더 올린다든 이런 거죠. 이거는 돈을 거저로 준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주고요. 이거는 용도뿐만 아니라 뭐 그 집에 들어가는 주상복합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설 규제들을 다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이트존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뭐 먼 얘기니까 이거는 뭐 빼고 얘기하시면 되고 리모델링도 세대수를 일반 리모델링보다 세대수 증가한다. 근데 이거는 왜 넣어놨는 줄 아세요? 특별법이 들어가도 힘든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특별법이 들어갈 때도 뭐 싸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단지 대지 지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평균 단지 대지 지분이 10평 내외다. 그러면은 진짜 어렵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가는 거야. 근데 리모델링 가도 세대수는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 특별법 수혜를 받아서. 근데 이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좀 보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인해서 사업절차를 단축한다. 지금 똥줄 타죠. 속도가 지금 생명인 상황이죠. 공급량 계속 채워줘야 되니까. 지금 인허가량이 이 수준으로 가면은 향후 5년 동안 이 신축에 대한 가치는 엄청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 끊겨버렸잖아, 지금. 이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그래요, 지금. 다 지금 인허가량이 미쳤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개발을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제 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단일 사업 시행자 만들고, 총괄 사업 관리자도 저희가 도입한다.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주대책 만들고, 정부가 지원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한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마지막 줄이 관건이야. 첫 번째 각종 인허가와 뭐 각종 특례 지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걸 보셔야 돼. 적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저는 이 재건축의 속도가 중요하고 세금을 어느 정도 수준 내더라도 완성을 해서 시세가 높아지는 게 더 큰 이익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낼 수 있는 단지는 젊은 단지예요. 젊은 수요자가 많은 단지들. 이런 단지가 분당에서도 전통적으로 좋았던 단지보다 젊은 수요가 많은 단지가 더 속도가 빠를 거고 시범 단지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게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완화된다라는 게 일반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150% 이내로 완화가 예상이 된다. 이건 국토부에서 이 정도는 해야 재건축이 들어갈 것 같다
효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2종 일반 주거지는 법정 상한이 이제 250에서 375까지.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는 법정 상한이 300인데 이걸 450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준주거까지 뽑으면 최대 500까지도 가능할 거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연구원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웬만한 데는 종상향해서 3종으로 뽑을 거예요. 준주거는 아무 데나 할 수 없어요. 왜냐? 인프라들 어떻게 할 거야? 사람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준주거랑 붙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분당에서도. 그런 데는 이 준주거까지 상향해 주겠지. 그런 데도 잘 봐야 돼. 준주거 땅이 붙어 있는 재건축 자리도 사업성이 잘 나오는 단지라는 거 보셔야 돼요. 지금 가격이 싸도 나중에 가치가 높아질 단지들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분당을 보면 안 돼요. 지금의 가격 서열로 분당을 절대 보시면 안 돼. 바뀌어요, 다. 바뀔 거예요. 서열 자체가 다 바뀔 거야. 여러분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순회 서현이 넘버원 이게 아니라 바뀔 거예요. 사업성에 따라, 단지 규모에 따라, 가격에 따라 바뀔 거예요. 수익률이. 뭐 좋은 데는 전통적으로 좋을 수 있지. 근데 수익률. 여러분들 들어간 돈 대비했을 때 나오는 차익이 많은 거, 수익률이 높은 거, 그거는 다 바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언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단언해서. 그래서 지금 보는 눈을 제대로 하시고 타겟화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 지금 벌써.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얘네 말대로라면 소형단지도 재건축 기대볼만 하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리 분당이어도 단지의 평균 대지 지분이 10평 내외다. 그러면 저는 패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완화에 대한 기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용적률. 용도지역, 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속도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들 이것만 보시는데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요게 있어요.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초과이익 환수를 하여서 지역 간의 형평성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인프라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이 노후계획도시 20년 이상 100만 제곱 이상 택지 목록을 보면요. 이거 다 체크하면은 거의 50군데예요. 거의 50군데. 보면은 뭐 화안동도 있고 저기에 있는 뭐 지방들 제주도 있고 많죠. 근데 이 중에서는 저는 뭐라고 보느냐면은 이건 분당을 위한 특별법이다 라고 봐요. 분당이 가장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고 또 가장 좋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좋은 교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분양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의 미래를 보면요. 재건축의 사업성 3법이 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건축 들어갈 때는 속도적인 면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용적률을 계산 3법 주판을 용적률로 봤잖아. 이제까지 용적률로 해서 목동이 그래도 빨리 진행되겠네. 상계가 좀 더 늦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수도권 저기 이제 뭐 용인이나 뭐 이런 데도 이제 할 때 됐네. 저기는 안산 뭐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진행이 돼 왔죠. 근데 이 재건축에 대한 순서가 다 뒤틀릴 거예요. 자, 특별법이 나오면서 이제 사업성도 바뀌었고, 또 이제 밀려있는 동네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동네. 어차피 지자체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이주 대책까지 놓다 보니까, 속도가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분당의 시범단지가 목동의 일부 단지, 상계 일부 단지보다 빠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건축 추진 전무한 1기 신도시가, 이젠 가능하게 바뀌는 것이고, 첫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는 단지는 속도가 진짜 빠를 겁니다. 자, 근데 그 단지는요, 지금 재건축 프리미엄도 없고요. 안 붙어 있어요. 지금 가격 수준으로 보면. 재건축 피가 없어. 그리고 빠른 속도 가져가고요. 상위 입지로서의 왕좌. 이제 늙었다고 이빨 빠진 호랭이에서 다시 젊은 왕자가 될 수 있는 성형수술을 제대로 받는 거죠. 거기에 비했을 때는 지금이 제일 싸다. 그래서 싼 거 찾는 거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3기 신도시 쳐다보지 마시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 보는 시각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관건은 공공기여도예요. 자,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70% 수준 받는 용적률의 이 정도까지도 막 가져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돈 없이 그냥 재건축 되는 걸 원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수익은커녕 추가 분담금 부담해야 되는 각오까지는 하셔야 된다. 추가 분담금까지 들어갈 거예요. 예. 각오는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이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되는 거에 대한 만족도를 가시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더라도 10년, 20년 뒤에 시세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분당 재건축 가면은 분당도 이제 평당 1억 시대에 옵니다. 평당 1억 시대에 와요. 재건축 들어가서 새 아파트 들어오면 평당 1억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가야지, 지금 단기를 보시면서 추가 분담금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분당의 재건축, 이제 시범단지 얘기를 하면, 자, 사업성. 이제 우리가 시범단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말했지만 분당의 특별법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시범단지는 정말 빠르게 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제일 빠를 거고, 이 단지가 가장 조명을 받고 가장 또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단지, 속도 면에서 사업성 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범단지가 되려고 지금 벌써부터 전쟁 중이야. 분당은 다 플래카드 걸고 추진준비위원회 발족해가지고 같이 그 학교에 뭐 강당이나 이런 데 얻어가지고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의를 걷고. 그때 동의를 걸을 때 지금 무슨 일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재건축의 시범단지 위에서 여러 단지들이 추진준비위원회 하면서 강당에 사람 모으고 동의서 걷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이 시범단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동의율이 제일 빠르게 나온 단지가 시범이에요. 제일 먼저 지어졌다고, 용적률이 낮다고 시범단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되는 단지는 어디냐? 동의율이 제일 먼저 나온 단지들이에요. 이게 시범이 될 거예요. 용적률 160밖에 안 되네? 그리고 제일 먼저 지었네? 이거로 시범단지가 정해지는 게 아닐 거란 얘기죠. 동의율이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속도, 정부에서 제일 급한 건 지금 속도야. 분당에서 시범단지 나오고 빨리 가서 삽뜨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지금. 근데 이런 데는 뭐 좋죠? 좋은데 얘네 동의가 안 걷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시범단지는 동의율이 제일 빨리 나온 게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순회 뭐 양지마을의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 지금 정자일로라고 있어요. 이제 정자역해서 이제 쭉 위아래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단지들 5개 단지 통합 재건축, 얘가 지금 벌써 75% 지금 돌파했어요. 뭐 특별법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75% 동의 걷어버렸어요. 자, 근데 이 단지들이 동의의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 지금 제가 지금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지금 분당에 있는 그 단지들이 여기 참관을 해달라는 그 부탁을 많이들 하세요. 주민설명회에 한번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가는데 없을 때 또 이렇게 딱 토요일날 막 이럴 때 부르셔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딱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막 이래요. 지금 보면 다 이래요. 예? 이거 말고도 지금 딴 단지도 있어. 자, 보시면 그 얘네들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동의율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 우리가 싸게 할 수 있고 내 돈을 적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힌트를 얻어야지. 이게 뭐예요? 여기도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상가 소유주를 바로 처음부터 불러요. 상가 소유주를 처음 불러서 동의를 걷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 소유주는 이 재건축 단지의 총원에 들어가. 그래서 동의를 빨리 걷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줍니다, 상가가. 그래서 처음에 상가위원회 회장을 불러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동의서를 걷습니다. 그럼 상가 동의율이 더 잘 나오고 빨리 모여요. 네, 아파트보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른 단지들도 지금 다 상가를 들어오라고 해요, 다. 지금. 동의율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강남에 있는 단지들이 지금 재건축이 대지 지분 1평짜리도 가격이 얼마다? 한 평이 대지 지분 1평짜리가 3억에서 5억 정도 해요, 지금. 강남의 재건축 초기, 극초기 막 구역 지정밖에 안 됐는데도 뭐 3억, 5억 정도 해요, 한 평에.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다? 아니에요. 아파트는 뭐 20억이야. 아파트는 그렇게 안 비싸. 다른 재건축처럼 뭐 30억까지 가지 않은 단지, 초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강남에서 한 평이 3억, 5억 된 게 어떻게 된다? 분당의 미래예요, 분당의 미래. 분당 상가의 미래예요. 분당 상가에서 이 철저한 기준을 거치고 재건축 진행하기에 좋은 단지의 상가이라면, 그리고 재척하기도 힘들고 같이 가야만 하는 그런 요건을 갖춘 상가라면은 지금
분당의 재건축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지분가 대비했을 때 2분의 1 수준이에요. 2분의 1 수준. 아파트가 예를 들어 9천만 원이다. 그럼 상가는 뭐 5천만 원밖에 안 해. 핵심 단지요. 저 밑에 있는 뭐 죽전 위에 있는 단지들, 그런데 더 싸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핵심 단지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절반도 안 되거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단지의 상가가 지금 20억짜리는 이 평당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뭐 1억도 안 돼. 그럼 강남에 있는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대비에 거의 3배거든요. 3배. 근데 분당은 반값이라니까? 반값이 나중에 2배, 3배 가는 목표 금액까지 정해서 가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어마무지해지는 거예요. 힌트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분당의 서열이 재건축 시대에 접어들고 모두 싹 바뀌게 됩니다. 모두 싹 바뀝니다. 시범단지 우리의 상식을 깨고 나올 거고요. 재건축에 대한 그 선호도, 단지 선호도도 1등 대장단지도 바뀌게 될 거예요. 벌써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제 강의도 들으시러 정말 많이 와요. 요즘에 특별법이 나온다고 하고 또 분당이 지금 행위제한고시가 떨어졌잖아. 분당은 지금 행위제한고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작은 돈으로 분당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분당에 지금 아파트는 8억 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갭 투자하면 작게 들어가도 한 4억 이상은 들어가. 아파트로 하게 되면은 주택수에도 들어가죠. 불편한데 저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분당에 기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나중에 진짜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분당에 재건축 투자할 때 남은 기회가 있다. 그것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거 제가 특강에 다 말해주고, 분당 내에서도 단지 내 상가를 사야 되는 단지가 있고 아닌 상가들이 있어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다 빠져요. 그래서 1억대로 끝낼 수 있는, 1억대로 분당을 들어가는, 제가 말했죠. 항상 돈이 적을수록 상급 입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환급성이 보전된다. 수익률을 크게 극대화할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돈은 작지만 입지는 크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로 끝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프라인 특강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큰 거 옵니다. 진짜 특별법 들어오면 총선 지나고 나면 쾌속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느냐, 안 타고 구경만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강남 놓치셨고 분당 1기 신도 처음 나올 때 놓치셨습니다. 안 들으시면 평생 후회할 만한 특강을 제가 오프라인에 하니까 한 번도 안 들으셨던 분은 연차를 내서라도 꼭 오세요. 저는 이겁니다. 올해 여러분 숙제는 올해 안에 무조건 분당을 가져라. 인생 기회입니다. 인생 기회. 분당을 많은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 주식에도 막 1억, 뭐 2억 넣으시잖아요. 분당의 땅을, 대지 지분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당 땅을 사는 겁니다. 재건축 지분을 사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특별법 지나고 나면 앞으로 또 못 사는 동네 될 겁니다. 야, 오늘 실시간 방송은요, 바로 끌 거예요. 바로 중단이 될 거고, 못 보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시고 싶은 분은 풀버전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 실시간 방송 더보기라는 재생 목록 누르시면은 이렇게 최신 영상들 라이브 1시간짜리, 1시간 지난 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 전용 특강이라는 또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 한 2-3개 강의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24년 급등할 아파트,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 이 3개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프라인 특강 여러분들 연차 내서라도 꼭 와야 되는 강의는 수요일날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거 수요일날. 지금 채팅 쓰시고 계신 이 고정 댓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위에 12월 특강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링크 누르시면 시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제 모든 영상에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 도저히 못 오겠다, 제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저희 또 팀에 솔로몬 팀장이 있습니다. 솔로몬 팀장이 토요일날 오전에 해요.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또 2시간 동안 진행하니까 이 오프라인 특강 안 오신 분은, 그러니까 안 오시면 일단 후회예요. 안 오시면 후회. 이거 뭐 강의 특강이라고 해서 비싼 강의 아니고요. 노쇼 방지로 22,000원 영화 값입니다. 영화 한 편. 예. 영화 한 편 값인데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10배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시야를 바꿔드릴 거예요. 주된 내용은 1억으로 끝내는 분당, 그리고 한 2억으로 끝내는 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볼게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도 좋아요. 그래서 서울의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도 한강변에다가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강변에 할 수 있는 제가 보는 동네들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10년 뒤 정말 몇 배가 차이가 날 겁니다. 몇 배가. 저도 이미 하고 있는 투자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많이 오셔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강의 또 솔로몬 저도 있고요. 다 이렇게 세세하게 또 알려드리니까 이 링크 누르시면 카톡방 들어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많이들 또 오주시면 좋겠습니다.